누가 봐도 아파트처럼 단지가 아주 잘 조성돼 있어서 깜짝 놀라긴 했습니다. 제가 매수한 가격은 1억 4,600만 원 정도의 두 개 다 낙찰을 받았습니다. 두건 합치면 약 5천만 원 정도 투자금이 들어서 매도 수익을 약 6천 가까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실전 투자자 누막수입니다. 제가 오늘 서 있는 곳은 안양의 한 오피스텔이고요. 이 물건 같은 경우는 한 개 물건당 투자금이 약 2천만 원, 단기간 내에 2천만 원 이상의 세전 수익을 올린 아주 좋은 사례가 있어서 이런 오피스텔 물건으로 소액 투자해서 매도까지 볼 수 있는 포인트들을 하나하나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피스텔 단기 매도 주인공을 모셔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누막소님과 함께 부동산 스터디에 참여를 하고 있는 맛동산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는 20대 투자자입니다. 오늘 낙찰받아서 단기 매도까지 했던 오피스텔 사례를 말씀해 주실 건데, 저는 오피스텔 매도 사례라고 해서 딱 왔는데 누가 봐도 아파트처럼 단지가 아주 잘 조성돼 있어서 깜짝 놀라긴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서 있는 낙찰받은 물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화산 공매라는 매각 공고를 통해서 제가 낙찰을 받게 되었고요. 화산 공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정가가 없는 게 대부분입니다. 대신에 이제 굉장히 빠르고 낮은 금액까지 최저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었던 그런 물건이었고요. 제가 총 두 개의 호수를 이제 매입을 했는데 16층과 그리고 21층을 제가 매수를 했습니다. 그게 그러면 몇 평에 얼마에 낙찰받으신 거죠? 네, 전용 평수 같은 경우에는 9평으로 된 오피스텔을 매수를 했고요. 9평이지만 잘 빠진 구조로 나온 그런 불량 원룸입니다. 제가 매수한 가격은 1억 4,600만 원 정도의 두 개 다 낙찰을 받았습니다. 똑같은 물건을 두 개를 한꺼번에 낙찰받으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때 당시 임장하셨을 때 매매나 전세 시세가 어느 정도였을까요? 1.5로. 당시에 초금매로 나갈 수 있는 괜찮은 금액은 1억 7천 정도로 제가 조사를 했고요. 전세 같은 경우에는 1억 6천에서 1억 7천으로 이제 매매 가격과 큰 차이는 없었던 걸로 그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화산 공매를 통해서 금매가보다도 한 2,500씩 싸게 매수를 하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여기 입지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1호선 명학역까지 대중교통을 통해서 쉽게 접근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메인 일자리가 있는 검계역까지도 대중교통으로도 10분, 15분 정도면은 도착할 수 있습니다. 주로 어떤 분들이 많이 거주하나요? 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원룸은 조사를 제가 안 했고요. 불량 원룸 같은 경우에는 방이 잘 나왔다 보니까 신혼부부들이 대부분 많이 거주하는 걸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여기 오피스텔 딱 들어보니까 9평이란 게 전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넓고 쾌적하게 느껴지는데요. 우선은 이게 뭐죠? 저거는 공기청정기고요. 안에 있는 공기만 내부를 순환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이게 뭐죠? 요거는 이제 냉장고입니다. 되게 깔끔하게 티가 안 나게 잘 들어갔는데 냉장고도 삼성으로 아주 잘 들어가 깔끔하게 있고. 잘 돼 있네요. 화장실도 되게 깔끔하네요. 샤워부스도 잘 돼 있고. 요 매수하신 분도 혹시 신혼부부인가요? 네, 이거 제가 두 건 다 매도를 했는데 매수자분들 두 분 다 신혼부부셨습니다. 신혼부부들이 딱 좋아할 만한 신축에 그다음 단지형으로 돼 있어서 관리도 잘 돼 있는 그런 오피스텔은 그래도 싸게만 낙찰받으면 매도가 쉽다,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매도 이야기가 나온 김에 지금 두 건을 동시에 낙찰받으신 거잖아요. 16층 같은 경우는 우선 매도하는 데까지 얼마나 걸리셨을까요? 3월 말에 잔금을 받아서 소유권 이전을 4월 초에 했고 매매 계약 같은 경우에는 5월 중순쯤에 매매 계약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16층 같은 경우는 한 달 조금 지나서 바로 매도가 된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서 있는 21층은 그럼 얼마나 걸렸나요? 워낙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임차 수요가 많다 보니까 부동산에서 저한테 오히려 역제한을 해서 단기 임대를 한 달 동안 돌리다 보니까 그 한 달 동안은 좀 부동산에서 오기가 쉽진 않아서 이번 7월 달에 매매 계약을 작성했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어쨌든 단기 임대 한 달이 소요된 거를 플러스 하더라도 한 3개월 조금 지나서 매도가 된 거네요. 맞습니다. 근데 매도 금액이 혹시 목표가는 16층 같은 경우에는 1억 8천이었지만 1억 7,500이면 충분히 좋은 수익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 21층 같은 경우에는 이 뷰가 조금 답답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1억 7천이면 좋게 잘 팔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이 두 건 다 1억 7,500에 매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찌됐든 한 건당 투자금은 약 2천만 원대 투자를 해서 단기적으로 세전 수익이긴 하지만 또 2천 후반대 수익이 난 거네요. 그러니까 네. 두 건 합치면 약 5천만 원 정도 투자금이 들어서 매도 수익은 약 6천 가까이. 수익이 작아 보일 수 있지만 1개월, 3개월 내에 매도한 거기 때문에 1년 연수익으로 치면 엄청난 수익률입니다.
그리고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부동산 경매 투자하면 많은 돈이 들 거라고 항상 오해와 편견이 있으시지만 누막소 TV를 통해서 2천만 원대, 3천만 원대 투자금으로도 충분히 이렇게 수익 나는 사례들 많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겁먹지 마시고 도전하시길 추천드립니다. 한번 열어도 될까요? 네. 여기는 어쨌든 뒤에 막힌 뷰가 조금 있긴 하네요. 층수가 다행히 높아가지고 그렇게까지 막 답답한 느낌은 없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 24층 건물인데 21층이라서 층 자체는 그래도 노열층에 가깝기 때문에 뷰가 막히는 거에 대한 거를 어느 정도 상쇄시키지 않았나 싶긴 합니다. 오피스텔 임장할 때 팁을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부동산 네이버를 통해서 층수랑 이제 향이 어딘지,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해서 저희가 입찰에 들어갈 그런 물건과 비교를 하게 된다면 투자하실 때는 좀 쉽지 않을까. 그리고 부동산 갔을 때도 이런 층에 이런 향,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로 나갈 것 같냐, 실거래 된 거랑 어떤 차이가 있냐라고 물어보시면 답변을 쉽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물건 같은 경우는 파산 공매로 낙찰 받으셨다고 했잖아요. 경매랑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파산 공매 같은 경우에는 경공매법에 적용을 받지 않고 일반 매매로 진행되는 물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파산 공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정보가 없습니다. 그냥 공고문, PDF 파일 한 개만 제공이 되기 때문에 분석하는 게 조금 어려워서 입찰 경쟁률도 좀 낮고 그리고 빠르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입찰 경쟁률로 봤을 때는 경매보다는 메리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 파산 공매라서 대출 받기가 어려웠다라고 들었습니다. 대출은 어떻게 얼마 정도 받으셨나요? 네, 여기가 감정평가서가 따로 없기 때문에 대출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데 낙찰가의 85%까지는 대출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감정평가서가 없는 경우에는 이 물건지가 만약에 경매로 진행이 됐던 물건이 있다면 거기에는 감평이 있기 때문에 그 감정평가서를 바탕으로 제공을 해드리면 대출이 어느 정도 좀 잘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파산 공매 건에 있어서는 감정 평가서가 없기 때문에 대출이 일반 경공매보다는 난이도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출 부분을 먼저 체크해 보시고 입찰하실 걸 추천드립니다. 어쨌든 여기 드레스룸도 붙박이로 잘 되어 있네요. 그래서 실생활 하시기에는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매에도 이 물건이 진행된 게 있었다고 했잖아요. 혹시 경매 낙찰가는 어느 정도였나요? 네, 일단 경매 낙찰가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평형대가 1억 6,500만 원 정도에 낙찰된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맛동산이 받으신 이 건은 파산 공매라서 1억 4,600, 거의 약 2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난 거네요. 어찌됐든 맛동산님이 이거를 단기간에 매도할 수 있었던 꿀팁은 바로 싸게 받은 거죠. 손님이 있을 때 가격을 깎이더라도 제가 싸게만 받으면 조금 차이 나는 거니까 수익이 그래서 싸게만 받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구독자분들도 경매든 공매든 신탁 공매든 파산 공매든 본인이 싸게 받을 수 있는 것만 찾을 수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지금 뭐 부동산 시장이 나쁘니 좋으니 이런 거 상관없이 매도도 할 수 있다. 맛동산님 어쨌든 지금 단기 매도했던 오피스텔 사례를 우리 누막소 TV 구독자분들한테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구독자분들한테 당부 말씀 아니면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2년 전부터 부동산 투자를 시작해서 23년도 7월 달에 제 첫 물건을 낙찰을 받고 꾸준히 물건을 검색을 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꾸준함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꾸준하게 물건을 보고 꾸준하게 물건을 검색하고 임장을 다니다 보면은 정말 좋은 투자 물건이 나올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무리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다 어쩐다라고 하더라도 음악소님과 함께 스터디를 하고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어느 정도 성공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부동산 경공매 투자 시작한 지 딱 2년 됐는데 지금 여러 건을 매도하면서 20대에는 볼 수 없는 그런 금액들을 버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누막소 TV 구독자분들도 이분 믿기지 않겠지만 20대입니다. 예, 20대이고 사회활동한 기간이 짧기 때문에 아무래도 투자금이 적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지금 오피스텔 그리고 빌라 이런 것들을 열심히 투자를 하면서 단기 매도를 통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 시청하신 분들도 꼭 도전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자면은 혼자 하면은 확신이 서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함께 한다면은 그 확신이 더 금방 빠르게 생긴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공부를 하고 함께 소통을 하면서 투자를 한다면은 조금 더 안정적이고 빠른 성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20대 투자자인 맛동산님을 모시고 오피스텔 2건 단기 매도 사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